중국 리그 챔피언 상하이 하이강과 FC 서울이 격돌하는 ACL 엘리트 매치데이 5.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파워축구. 일단은 상하이 하이강은 이제 마지막 상하이 선화와 끝까지 최종 우승 경쟁을 했는데, 이제 다렌 잉보 좀 약체인데 원정 경기에서 이제 결승골을 터트리면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3연패. 대단합니다. 이제 중국 리그 하면 이제 산둥 루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통의 강자 베이징 현대, 그러다가 상하이 선화, 이제 우리가 아는 광저우 이제 왕조 시절을 거쳐서 이제 뚜렷한 강자가 없었는데, 이제 상하이 하이강이 명실상부 리그 3연패를 성공을 하면서 이제 중국 리그 최강의 위치에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C 서울은 김천상무에게 3대1로 홈에서 지면서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김천상무는 이제 주축 선수들이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제 거의 신병들 위주 주전급이 아닌 선수들에게 이렇게 얻어맞았다? 링가드 선수 이제 계약이 끝나가는데 진짜 팀 떠나고 싶을 거예요. 정말. 예, 여전히 또 상암에는 김기동 감독 나가라는 그 이야기가 진짜 너무 슬픕니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팀 분위기가 좋지 않을 거예요. 정말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성적으로 어쨌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분명히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ACL 프리뷰 하게 되는 거고, 올타임 ACL 성적을 보시면 상하이 하이강은 8강만 4번 올랐습니다. 올해는 또 16강에서 요코하마 마리너스에게 패배를 거뒀고,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케빈 머스켓 감독이 요코하마 마리너스 감독 잘리고 상하이 하이강으로 왔는데 16강에서 요코하마를 만났는데 요코하마는 강했죠. 요코하마의 강함에 무릎을 꿇었고 통산 9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족적 4강은 한번 찍어야 하지 않았나 싶었지만, 어쨌든 상하이 하이강이 지금 중국 내 위치에선 이제 탑의 위치에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상하이 하이강이 매서움을 좀 느낄지도 모르겠어요. 여전히 올 시즌 이제 ACL에서는 승리가 없지만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각 잡으면은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컸어요. 아무리 원정 경기지만 부리람이 물론 약체는 아니고 부리람 원정이 어려웠는데 2대0으로 맥없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상하이 하이강의 선택과 집중은 성공했습니다. ACL 철저히 버렸어요. 주전급을 안 쓴 거는 아닌데 롯데 돌려가면서 꾸준히 리그 성적 거두더니 어쨌든 리그 챔피언이라는 영예를 얻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리그 챔피언이 됐는데 ACL 4경기 내줬다고 한데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니까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상하이 하이강. FC 서울 같은 경우는 준우승만 2번을 했어요. 준우승을 2번을 했는데 이제 ACL에 오랜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5년 만에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딱 1승 2무 1패 딱 반타작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상하이 하이강이 분수령이 될 수 있어요. 정말 이 경기 그르치면은 FC 서울도 다음 토너먼트로 가는 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청두롱청과 서정원 감독이 이끄는 청두롱청을 홈에서 0대0으로 비긴 거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중국 팀들이 다 고전을 하고 있는 게, 이 세 팀 다 이제 리그에 집중하다 보니까 ACL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어요. 만약에 FC 서울이나 강원 울산도 만약에 우승권에 도전을 했다면은 ACL에 쉬이 집중을 하진 못했죠. 근데 ACL에 나가는 팀들을 보면은 이제 12팀 중에 4팀만 제끼면 되니까 조별리그에 그렇게 이제 사활을 거는 모습은 아니에요. 물론 초반부터 치고 나가야지 이제 보험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ACL이 이제 리그 막바지 순위를 경쟁하는 팀들에게는 분명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경기 끝나고 김미동 라마가 우렁차게 올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얘기죠? 어쨌든 FC 서울이나 상하이 아이강이나 지금 5차전에 어쨌든 승점 3점을 따와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상하이 아이강은 이제 중국 리그 챔피언이 됐죠. 중국 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번씩 붙잖아요. 홈앤 어웨이로 붙는데 이제 중국 리그가 이제 16팀 자신을 빼면은 이제 30경기를 치르는데 30경기 중에서 이제 CSL 12팀을 격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팀을 못 이겼다는 건데 그 팀이 이제 산동타이산하고 청두룽청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는 상하이 아이강이 물론 중국 리그 챔피언이긴 하지만 산동타이산이나 이제 청두룽청 이제 까다로운 팀들은 제대로 요리를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 케빈 머스켓 감독의 축구가 분명히 자국 내에서도 읽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과로 얘기하는 거죠. 뭐 어쨌든 까다로운 팀을 이기지 못했을만은 잡아야 할 팀은 분명히 확실하게 격파를 하면서 이제 최근 중국 리그 3연패고 케빈 머스켓 감독은 이제 자신이 그 3연패 중에서 2연패를 했다는 부분에서 역시 케빈 머스켓이 보통의 감독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김기동 감독님 진짜 서울은 어쨌든 팬덤이 어마무시하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그 생각도 해야죠. 만약에 서울 감독 김기동 감독이 그래요 나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 모셔올 거야? 지금 감독 매물이 마땅치가 않거든요. FC 서울을 볼까요? FC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합니다. 초라한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승수를 쌓지 못했어요. 어쨌든 지금 전북은 이제 챔피언 팀이고 제주를 한 번도 못 이긴 게 진짜 쇼크라고 해야 되나? 제주 김학범 감독 시절 뭐 했는데 역시 감독마다 상성이 있는지는 몰라도 FC 서울은 전북도 그렇지만은 제주 유나이티드 잠시만요 4, 5, 6, 7, 8, 9, 10, 11 한 팀은 또 뭐 어디를 못 이긴 거야 진짜 갈피를 못 잡겠어. 한번 레이더를 굴려보겠습니다. 수원 FC를 못 이겼구나. 이렇게 보면은 FC 서울이 진짜 가야 할 길이 멀다 이거예요. 대한민국 수도,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수도팀인데 진짜 지금 FC 서울의 봄은 언제 올까요? 진짜 답답한 부분이 여기서도 읽히고요. 일단은 케빈 머스켓 감독은 중국 리그 챔피언 이제 4패밖에 거두지 않고 진짜 압도적이었습니다. 최다 득점 1위, 최소 실점 5위. 케빈 머스켓 감독은 이제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선수인데 수비도 조금 단단하게 하지만 공격에 좀 더 집중을 했던 모습을 볼 수 있고 확실히 한 가지를 잘해도 공격을 잘하는 팀이 우승을 해죠. 물론 수비 잘해서 우승하는 팀도 있지만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수비가 강하면은 분명히 토너먼트나 이런 대륙간의 대회에서 좀 무기가 없다 하는데 뭐 상하이 아이강을 떠나서 이제 중국 축구가 옛날보다 돈을 안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용병 퀄리티를 보면 확실히 K리그에 확실하게 앞서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오스카도 뛰었고 헐크도 뛰었던 어마어마한 체급의 팀이었는데 이제 중국도 돈 허투루 쓰지 말고 자국 리그도 이제 돈을 쓰더라도 제대로 쓰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여전히 중국 리그의 용병 파워는 진짜 K리그를 위협하고도 남을 정도로 또 K리그에 잘하는 검증된 이제 선수들이 이제 많이 넘어가잖아요. 이번에 뭐 부산 아이파크의 패신 등도 이제 넘어갈 걸로 보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 아이강에는 이제 울산에서 활약한 레오나르도, 전북에서 활약한 또 구스타보 선수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링가드 재계약할지가 궁금하네요. 뭐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재계약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이끄는 이제 FC 서울은 딱 반타작. 너무 초라합니다. 뭐 좋지도 나쁘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고 무색무취해요. 공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비가 그렇게 단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FC 서울의 마지막 목표는 이제 리그 성적으로 4위는 먹을 수 없어요. 그냥 5위를 지켜야 돼. 이제 강원이랑 승점이 같거든요.
강원에게 따이지 않고 이제 5위까지 걸치면은 5위까지 걸쳐도 사실 ACL2로 나가는 거고, 그 ACL2도 ACL1이나 이제 광주가 우승하거나 이제 ACL에 나가는 팀이 우승을 하는 순간 이제 미끄러지는 거거든요. 이제 조건부로 이제 ACL2를 나갈 수 있는 자격이 K리그2 5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 입장에서는, 서울 팬들은 전북이 더블을 하길 원할 거예요. 링가드 보유하고도 성적이, 상하이 상강 모기업이 상하이 항만공사인지라 자금력이 만만치 않은 듯 싶어요. 그렇죠. 항구를 끼는 항구 도시 팀들은 이제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도 팀이거나. 그러니까 K리그나 동남아시아 뭐 그런 거 보면은 아무래도 도시가 상업적으로 돈이 많이 나오는 곳이다. 그러니까 수도, 아니면 상업도시,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들이 잘 돼. 상하이 포트. 이제 상하이 상강이 아니고 이제 상하이 하이강이 정식 명칭입니다. 그 점을 좀 알아두시고. 네, 일단 상하이 하이강과 FC 서울의 이제 체급을 보시면 선수단 이제 35명, 원가 가치가 옛날처럼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상하이 하이강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한 100억, 150억 차이 나는 스쿼드인데 예전처럼 이제 돈을 쓰지 않거든요. 뭐 중국 리그 안에서 이제 자성의 목소리, 너무 이제 돈 퍼다 주는 거 아니냐, 용병들을 그렇게 데려오면 자국 선수 기량이 느냐. 그래서 좀 거품이 조금 빠지긴 했어요. 거품이 빠지기는 했어도 이제 자국 리그 선수들은 아마래도 동아시아에 이제 한국과 중국 레벨보다는 낮지만은 용병 파워는 분명히 좋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좀 상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잘하는 선수들, 국가대표 선수들 몸값 가치가, 리그가 좀 퀄리티가 있다 보니까 중국 리그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쪽은 아무래도 중국 리그고, 자국 선수와 외국인 선수들의 조화를 이루는 거는 한국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하이 하이강은 7명 용병을 보유하고 있고, FC 서울도 바또 사무엘 선수가 이제 이번 원정에도 동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홈그로운 선수지만 어떻게 보면 또 외국인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7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구스타보도 있고 만만치 않은, 구스타보는 이번 경기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이 28.5세, FC 서울이 26.1세, 조금 더 젊은 팀이고, 상하이 하이강은 이제 트로피 6개에서 이제 7개 하나를 추가했죠. 어제 추가를 했습니다. 이제 중국 리그를 이제 4번 우승을 한 거고, FC 서울은 뭐 여러 가지 대회 옛날 시절 포함해서 13개. 그리고 상하이 하이강은 국가대표 레벨 선수가 8명, 서울은 4명, U23 이하 레벨로 상하이 하이강은 3명, FC 서울은 6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뭐 두 팀이 2017년에 만났으니 이제 8년 만에 만나는 건데, 그때는 상하이 하이강이 진짜 압도적인 B클럽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은 조금 많이 인간적으로 많이 좁혀졌어. 몸값 차이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경기력이면 질 확률이 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천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축 선수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홈에서 3대1로 진다? 야, 어제 버스 막을 뻔했다고 하는데, 야, 서울 팬들이 보살이야 진짜. 어제 진짜, 아니 저는 솔직히 그 경기 비기거나 서울이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야,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쨌든 지나간 버스. 아, 태영님 잘 오셨습니다. FC 서울이 승리한다. 진짜 주전 멤버 싹 다 전역한 김천한테 질 줄은. 그래요, 싹 다 전역했다니까요. 입대한다고 바로 경기 뛰는 거 아니에요. 이제 훈련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 아, 그러고 보면은 김천의 정정용 감독이 역으로 대단한가? 최종 경구 누적 퇴장이 스노볼이 될 줄은,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애초에 그런 상황이 안 나와야 되고, 포항 진짜 어부지리로 ACL이 먹었지. 어쨌든 포항은 이제 세 번째 위치로 ACL에 이제 다리를 걸쳤고, ACL2에서도, 근데 포항도 중요합니다. ACL2에서 빠뚱전에서 만약에 패배를 거둔다 그러면 탈락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LAFC 경기 아쉬워요. 손흥민 하드캐리. 하지만 손흥민의 첫 시즌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MLS도 이제 J리그처럼 이제 추춘제로 간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추춘제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해외 축구 흐름을 가면 추춘제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우리나라 겨울에 경기 보는 거 진짜 너무 진짜 미칩니다. 지혜를 짜야죠. 그래도 올 시즌 리그를 빨리 시작하기도 했고 뭐 좀 지혜롭게 조금 배치를 잘 한 것 같아요. 좀 박수 쳐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팀의 연결고리 선수가 있습니다. 김주영 선수. 김주영 선수 이제 국가대표 선수였고 2012-2014 FC 서울에서 무려 127경기 1979분 5골 1도움으로 이제 국가대표까지 승선했던 그런 선수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연도에 상하이 상강으로 넘어갑니다. 상하이 상강으로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상하이 상강이 어쨌든 이제 뭐 공격 선수들은 브라질에서 많이 뽑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센터백 자원은 이제 한국에서 많이 데려와요. 우리나라가 호주 선수를 좀 이제 선호하듯이 이제 김주영 선수도 뭐 좋은 선수였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에서 실수로 좀 악플 세례를 당하면서 조금 선수 생활을 조금 일찍 접은 그 비운의 선수였습니다. 어쨌든 두 팀을 추억하는 선수로 이제 어떻게 보면 김주영 선수와 ACL은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두 팀을 뛰었던 선수가 한 명이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김주영 선수는 좋은 선수였습니다. 다만 이제 뭐 멘탈적인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 이런 부분이 있었겠죠. 어쨌든 지금도 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김주영 선수 여전히 응원합니다. 맞아요. 러시아전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 아침 나가면 적이 아닌 우리 편인 그 미웠던 인천마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한국인이기 때문에 ACL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한국팀 응원하는 스탠스로 합니다. 국가대항전이잖아요. 못가서 같이 탑7을 보시면 와우 두 팀 다 자국 선수들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야 레오나르도 미쳤다. 레오나르도가 왜 미친 선수인지 여러분들도 아시죠? 레오나르도는 동아시아 3국에서 자기 실력을 제대로 보여줬어. J리그 울산에서 우승해, 상하이 아이강에서 우승해. 레오나르도는 근데 레오나르도가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몸값이 비싼 선수예요. 한 팀에 오래 있지 못하는 걸 떠나서 계약 자체를 짧게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실력에 걸맞는 연봉을 줘야 되고 59억 2천 울산에 있을 때 이 정도 아니었거든요. 스스로 몸값을 확 뛰었고 첼시 링가드 선수 이제 EPL 스타, 영국의 스타, 월드컵 나갔던 스타 이 선수가 어떻게 서울에서 뛰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진짜. 몸값같이 탑7 용병으로 줄을 세운 게 아니라 몸값같이 탑7으로 줄을 세운 선수입니다. 이제 마테우스 비탈이나 마테우스 주사 선수를 보시면은 분명히 이제 오스카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팀의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스카 선수가 떠나면서 몸값이 많이 줄었지만 그거를 약간 줄여서 마테우스 비탈, 마테우스 주사처럼 몸값이 좋고 실력이 좋은 선수를 이렇게 또 데려와서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스타보는 또 전북에서 활약했던 선수 아닙니까? 최근에 근데 이제 FA로 풀린다고 해요. 구스타보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루머입니다.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구스타보가 한국에 오면은 뭐 전북에서 보여줄 수도 있고 제르소도 돌아올 줄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스타보는 이제 K리그 팀들도 늘어나고 그를 잘 구워 삶으면은 분명히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 레오나르도 거북이 대장 닌자 거북이. 레오나르도 몸값이 울산이 완전 이전 못한 게 그죠? 몸값이 너무 높으니까. 독수 선수는 내년에도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조금 아쉽고 안데르슨 선수도 수원FC에서 활약한 거에 비하면은 조금 아쉬워. 그렇지만 안데르슨도 뭐 빅네임 선수고 뭐 이제 마테우스 주사, 마테우스 비탈처럼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한국에서 정말 괴멸적인 활약을 펼치면은 중국에서 많이 뽑아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용병 선수 면면을 보니까
서울은 둑스가 아쉽고 구스타보는 부상 여파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야, 몸값같이 탑7을 세웠는데 외국인 선수로 이렇게. 이제 K리그도 용병 제한이 이제 없어졌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5명, 6명 보유하고 있던 구단이 7명, 8명?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적인 용병이 오는 거는 반대예요. 그것도 한국 축구 경쟁력에 있어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용병들을 많이 뽑으면은 이제 돈도 많이 들 뿐더러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거든요. 쟤는 뛰는데 왜 난 못 뛰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좀 적절하게 좀 사용을 해야 되지. 링가드가 중국 가는 거 아닌지. 구스타보가 한국 오면 영입하는 구단은 누가 될까? 그래서 구스타보는 일부 리그에 수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좀 그런 생각도 해요. 구스타보가 과연 수원이 승격한다고 치면 아니면 인천? 그렇잖아요. 선택지가 많은 거야. 구스타보 선수. 어쨌든 이번 시즌 끝났고 이제 ACL 이제 어떻게 보면 구스타보가 한국으로 오는 그림도 좀 그려집니다. 한국에서 좀 행복했던 모습도 있었거든요. 최근 국가 간 클럽 전적을 보시면은 상하이 아이강이 이제 K리그를 상대했을 때 보시면은 작년에는 광주, 울산, 포항 이렇게 나갔는데 1승 1무 1패를 거뒀습니다. 일단 광주와 비겼고 울산 이기고 포항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전에는 2020년이 마지막 ACL인데 전북과 한 번씩 주고 받았습니다. 2승 1무 1패 2패면은 K리그 팀들 상대로 나쁘진 않았다는 거예요. 수원은 승격해도 모기업에서 돈 더 안 준다네요. 아니에요. 이번에 승격한다면은 조금 아니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때 높으신 분들이 온다고 하는데 거기서 뭔가 보여주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수원 30주년이고 팬덤이 제일 좋은 클럽 레알 수원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지원해준다면 전북 울산은 돈이 많아서 용병 영입이 제일 쉽겠네. 그렇죠. FC 서울은 진짜 처참합니다. 이거 승이 없어요. FC 서울이 이제 중국 팀을 상대했을 때 성적을 보시면은 와우 1무 4패 승리가 없어. 2득점밖에 못했고 8실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축구가 이제 발전한 게 있어요. 중국 축구도 이제 돈을 많이 썼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안증 얘기하지만 이제 국가대표 유소년 레벨에서 중국에게 거듭된 패배. 이민성호가 그랬고 모르겠습니다. 클럽 축구는 옛날에도 공안증 했지만 중국 팀들의 퀄리티에 용병 퀄리티에 많이 무릎을 꿇었어. 근데 FC 서울의 이 성적은 약재점입니다. 바지 종아리 걷고 회초리로 때려야 될 정도로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와. 올해도 이제 김기동 감독 체제에서 ACL을 하고 있는데, 야, 진짜 심각합니다. 상하이에 털려, 베이징에 털려, 청두에 털려. 진짜 어떡하냐. 미치겠다. 수원FC가 승강전에서 살아남으면 되지. 23세 충격 그 정도로 못하다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게 맞아? 이게 맞아? 야. 일단 공격 포인트 탑3를 보시면 가브리엘 진유, 마테우스 비탈이 와 24개 16개 진짜 미쳤습니다. 환장하는 거고. 레오나르도 미쳤잖아. 야 이 레오나르도 미친 거 아닙니까? 슈퍼리그가 30경기, 컵대회 3경기, ACL 4경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쳐준다. 하지만 20개 하면은 잘한다. 경이롭다 하는데 30개 하면은 진짜 미친놈이거든요. 레오나르도는 솔직히 진짜로 제가 봤던 선수 중에서 진짜 결정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진짜 미친 거지. 아 윤성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레오나르도 씨발 30개면은 진짜 환장한다. 미친다. 예, FC 서울은 안데르손 14개, 문선민이 10개, 링가드가 15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링가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게 커리어 하이가 맞나요? 10골을 넣으면서 진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링가드 선수가 이제 올 시즌을 끝으로는 더 이상 K리그와 함께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를 다른 팀이 노린다면 지금 받는 연봉보다는 확실히 좀 대우해줘야 돼. 링가드 선수.
포항 스틸러스 K리그 1 4위 확정. 포항 스틸러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북, 이제 대전, 다음에 ACL 플레이오프까지 위치에 몸을 걸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ACL2에서 포항이 우승을 한다면은 본선 티켓을 따는 거고, 따지 못하더라도 이제 K리그에서 만약에, 그러니까 광주가 우승을 하면은 이제 ACL 한 자리를 나가는 거고, ACL2를 나가는 거고, 전북이 더블을 하면, 근데 이제 어쨌든 포항도 지금 어쨌든 차기 아시아 클럽 대항전에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만은, 저는 그래도 포항이 우승을 해서 그냥 좀 직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철인 탑3를 보시면 마테우스 비탈, 옌준린 골키퍼, 마테우스 주사 선수. 마테우스 주사가 술을 먹으면은 주사를 부린다고 합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굴한 거 아시죠?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주사를 넣는 그런 진짜 엄청난 선수. 예, 죄송합니다. 애드립 한번 해봤고요. FC 서울은 야잔, 강현무. 야잔 선수를 뭐 이적한다 어쩐다 하는데, 야잔 선수가 서울에서 용병을 어떻게 보면 이제 몸값도 높고 이제 연봉도 많이 수령하는 그런 선수인데, 이제 링가드 선수가 떠난다면은 야잔이라도 잡아야죠. 아, 군심 에올레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서울이랜드와 성남FC 프리뷰하겠습니다. 꼭 와주세요. 왜냐면 수요일날 하니까 내일 해야 돼. 빨리 만들어야 돼. 그리고 김진수 선수는 아마 이번 경기에 못 나올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컨디션 조절차 이번 경기에 나오지 않을 걸로 보이고, 경고 누적으로 아마 리그 경기도 못 뛸 텐데요. 그죠? 이번 경기에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6대0 너무 좋네요. 오늘 포항이 ACL2 우승하면 티켓이 어떻게 배분되냐. 그러니까 포항이 우승을 하면은 전북이 K리그 우승했으니까 이제 한 장을 먹고, 대전이 원래 본선 직행하는 건데 이제 챔피언 자격으로 ACL을 나가기 때문에 대전이 플레이오프로 밀려나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아우 짜증나요. 김기동. 굴굴맨 TY님은 서울 팬이기 때문. 근데 서울이 진짜 팬덤이, 인프라도 좋고 팬덤이 높은 팀인데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아우, 버스 안 막은 거, 버스 막으려다가 못 막은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내일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요. 내일은 서울 이랜드랑 이제 성남 FC 프리뷰 할 겁니다. 이거 끝나고 가질 거예요. 여러분, 파워축구 많이 후원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예, 좋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태칭 좀 읽을게요. ACL이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 확정, 포항 스틸러스. 김천정 관중수 13,000명이 말이 돼요. 그쵸? 서울이 20,000명, 30,000명을 해야 되는 팀인데, 얼마나 보기 싫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FC 서울의 마지막 경기는 멜버른 시티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로 좀 붐업을 해놔야 돼. 포항 스틸러스 0대0 전북 현대 무승부. 파워축구 맞췄다.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봤고, 주지표를 보시면 어떻게 보면 레오나르도 21골, 마테우스 비탈 11도움, 옌준린 골키퍼 4도움, 마테우스 주사 3133분. 옌준린 골키퍼가 지금 중국 리그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골키퍼 61, 링가드 10골, 안데르슨 8도움, 강현무 11 클린스트. 그렇게 보니까 상하이 하이강이 우승팀인데 클린스트를 4번을 못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좋지 않다는 부분이 여기서도 읽혀지고, 골키퍼 로테이션도 한 거 아니거든요. 렌준린 골키퍼가. 근데 수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부분이 여기서도 읽히는 거예요. 김진수 선수는 3,518분 뛰고, 야잔 선수는 이제 A매치 65번이면은 분명히 경쟁력 있는 선수고, 좋은 선수고, 잘하는 선수죠. 글로벌 클럽 랭킹은 저는 상하이 하이강이 높을 줄 알았더니
FC 서울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상하이 하이강이 ACL에서 말아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순위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분명히 포인트는 어우 진짜 상하이 하이강 매워. 그리고 K리그를 잘하는 레오나르도도 버티고 있으니 포항 스틸러스 경기 종료 기성용 사인에 가자. 기성용 선수 뭐 어떻게 보면은 재계약해야죠. 기성용 선수를 잃는 건 한국 축구로 봐도 되게 손해야. 그리고 여러분 내일 8시에 9시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무조건 서울 이랜드와 성남FC의 준플레이오프 경기 프리뷰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시고 이제 어떻게 뭐 수요일날 하니까 이 경기는 화요일날 하거든요.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예, 키플레이어로는 저는 장광타이 잠깐만요. 이거 좀 밀어야겠다. 파워축구의 묘미가 이거거든요. 바로바로 편집을 할 수 있다. 아, 차련님 반갑습니다. 잘 오셨고요. 내년에 FC 서울 안 볼 거예요. 짜증나서. 그러면서도 이적 시장에서 막 빅네임 데려오면 불굴맨 TY는 시즌권 사고 경기장에 가 있을 겁니다. 예, 일단은 저는 장광타이와 제시 링가드 이제 EPL에서 활약했던 영국 선수들 이제 장광타이는 귀화를 했기 때문에 중국 선수인데 두 선수도 어쨌든 동시대에 이제 활약을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서로 알 거예요. 그 전남 드래곤즈 실패. 오늘 손흥민 경기 챙겨봤는데 아직도 후유증이 장난 아니네요.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요. 장광타이 선수는 이제 타이어스 브라우닝 선수였는데 이제 장광타이로 이제 귀화를 했죠. 중국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28경기 2313분. 뭐 공격 포인트는 없고 지금 보면은 이제 ACL에는 이제 광저우 홍다 시절부터 상하이 하이강까지 22경기 아시아 축구의 경험이 많아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영국 내에서도 유망주였는데 좀 아쉽다는 평가가 많아요. 귀화를 하면서 좀 더 도전을 해보지. 에버튼 1부 이제 프리미어리그 기준으로 7경기, 5시즌 7경기를 뛰면 분명히 유망주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리저브 팀에서도 많이 뛰고 임대도 많이 갔지만은 328분을 뛰었던 선수고 센터백, 라이트백 볼 수 있는 선수고 장광타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광타이죠. 타이어스 브라우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선수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공권이 되게 좋은 선수고 점프력도 높고 근데 조금 아쉬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근데 중국 축구에서 어쨌든 축구 굴기를 위해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대우해줬는데 안 갈 이유는 없잖아요. 장광타이 선수는 어쨌든 올 시즌 우승을 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이뤘던 선수고 주축 이제 센터백 선수입니다. 근데 동양인 제시 링가드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제시 링가드는 이제 최근 꾸준히 나오고 올 시즌 38경기 19 로드홈으로 커리어 하이 공격 포인트를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50억 7천에 몸값 갇히고 제시 링가드는 어쨌든 안타깝게도 더 이상 FC 서울이랑은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팀으로 가는데 한국이 아니라면은 이제 중동 지역이나 거치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시 링가드가 한국에서 부활을 선언했고 그동안 제시 링가드에 대한 평가는 뭐 재능은 좋은데 이제 어떻게 워크의식이 되게 안 좋은 선수라고 알았는데 아니었거든요. FC 서울에서 그가 헌신하고 이런 모습 이제 주장원장까지 찰 정도로 정말 이제 멘탈적으로 되게 완성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32살이면 이제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나이기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생활을 하니까 가족적인 부분, 여러 가지 부분, 금전적인 부분 여러 가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값 가치는 50억 7천인데 FC 서울에서 50억의 연봉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시 링가드에게 고마워요.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출신의 선수들이 그 경력 갖고 와가지고 삐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그지 같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시 링가드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타이틀 그런 거 과거 그런 거 다 버리면서 진짜 최고의 모습으로 K리그 브랜드 가치를 높여줬다는 부분에서 정말 감사한 선수입니다. 뭐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제시 링가드 선수의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존중하고 박수 쳐주고 끝까지 최선 다해서 이제 마지막 홈 경기는 멜버른 시티와의 경기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시 링가드 선수 어쨌든 너무 고맙습니다. K리그의 팬으로서 너무 감사해요. ACL은 올 시즌이 처음이었죠. 4경기 355분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 실패, 플레이오프 실패. 전남은 이제 후폭풍을 각오해야 돼요. 아쳇만큼 K리그 팀이라면 응원했으면 하는데, 예. 윤정환 감독 3년 재계약했고, 그리고 이제 제시 링가드는 이제 맨유에서 2011, 21 뛰면서 12,589분, 232경기, 35골, 21돔. 나는 웃겼던 게,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까지 뛰다가 경력이 단절되면서 제시 링가드가 한국에 오니까 영국 BBC 그 프로그램에서 제시 링가드가 서울로 가니까 서울이 이제 K-팝이나 여러가지 한국 수도 그런 부분에서 돈을 많이 주는 줄 알았나봐요. 돈 많이 주지 않았는데 정성 때문에 온 건데 돈 때문에 한국으로 가다니 한심하다 그렇게 혀를 끌끌끌 찼는데 그게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나 혼자 산다에서 나왔고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제시 링가드 선수 어쨌든 동양인 장관타이와의 한판 승부. 장광타이는 계속 나오고 있고 제시 링가드 선수는 어쨌든 뭐 주력급 선수니까요. 브라우닝에서 장광타이로 이제는 중국 국대가 됐고 서울과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링가드 선수. 그러니까 서울이 엄청나게 극적인 연봉 그의 니즈를 채워주지 못한다면은 다른 한국 팀이 노릴 수도 있지만 링가드를 잡을 수 있는 팀은 제가 봤을 때 한국에서는 전북이나 울산 그게 아니라면 이제 타지로 가겠죠. 그렇습니다. 소원은 승강 플레이오프 성공하겠죠? 제가 오늘 경기 보니까 제주 대구 진짜 마탱이가 갔어. 대구 FC 다이렉트 강등 가자. 윤성님이 왜 이렇게 대구를 싫어하시는지는 모르겠네. 뭐 이유가 있겠죠? 히트맵을 보시면 장광타이 선수 보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이제 큰 키, 점프력이 좋으니까 세트피스 관여하고 이제 링가드 선수는 이제 킥력이 좋으니까 이제 코너 플레이그에서 찍히고 되게 뭐 공중볼도 많이 따고 점프력은 좋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수비 가담도 많이 하고 링가드 선수는 어쨌든 한국에서 좋은 부활 신호탕 쏘면서 어쨌든 이제 FC 서울은 2경기 포함해서 4경기가 남은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시 링가드 진짜 응원합니다. 울산 제주도 멸망전. 그래요. 울산이 이렇게 못할 줄 알았나. 최근 경기 베스트 11을 보시면 친절하게 이 한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옌준린 골키퍼가 이 선수고 장광타이는 방금 본 타이어스 브라우닝, 왕선차오 주장이죠. 마테우스 비탈, 웨이젠, 오스카 웰랜더, 마테우스 주사, 가브리엘 지뉴, 리샤이, 우미잔 유스프, 레오나르도 이렇게 딱 가고 있고 FC 서울은 강현모, 박소율, 박성훈, 야잔, 김진수, 정성원, 이승무 그 멤버가 나쁘지 않은데 성적이 이렇게 개판이라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클리말라 선수도 좀 아쉬우고 있고 서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울이 진짜 김기동 감독과 갈까요? 아니면 이제 모르겠습니다. 파워축구 포항 스틸러스 일정 포항 스틸러스 경기는 아쉽게도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가지 특집을 조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제 몇 경기 안 남았잖아요. 야잔도 이적설 있다는데 김기동 감독은 야잔은 떠날 생각이 1도 없다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좋은 오퍼가 있다면 가겠죠. 근데 링가드 선수가 나간다면은 이제 몸값 정도가 세이브 돼서 야잔은 무조건 잡아야 되죠. 야잔은 진짜 미친 선수야. 너무 잘하는데.
가끔 뭐 실수를 하긴 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겁니다. 네, 최근 맞대결 전적은 2017년 2차전인데 이때 상하이 하이강은 미쳤어. 에케손 오스카 헐크가 있고 아시아 쿼터로 이제 아흐메도프까지 있을 정도로 우레이도 이제 중국 레벨에서는 좀 높은 선수고 너무 좋은 스쿼드거든요. 근데 FC 서울은 스쿼드 보세요. 좀 한숨 나와. 박주영, 고요한 빼면은 진짜 한숨 나오는 스쿼드거든요. 어떻게 되냐? 누가 이겼겠습니까? 예, 상하이 하이강이 두드려 팼죠. 최근 ACL 베스트 11을 보시면은 또 한글로 쓰는데 ACL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로테이션을 해. 알렉스 조조나 뭐 양시 위안 뭐 하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이 3개 이제 별이 4개죠. 별이 5개면 장수 돌침대인데 이제 ACL은 최선을 다했다 안 했다 그런 걸 떠나서 ACL에 집중하지 않고 리그에 집중한 결과 예, 어떻게 보면은 리그 타이틀을 따냈고 근데 이제 ACL의 서울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천성훈 선수를 계속해서 밀어주지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 그렇지만 FC 서울도 대한민국 수도 네, 대표하는 팀이고 좀 잘해봐라. 그쵸? 야잔 선수는 마토 이후 통곡의 벽을 보는 거 저도 인정해. 양팀 예상 포메이션은 이 정도로 봅니다. 상하이 하이강도 이제 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놓친 승점 이제 따야 되거든요. 2경기 동안 6점 데려와야 돼요. 총출동할 겁니다. 레오나르도, 가브리엘 지뉴, 마테우스 주사, 알렉스 조조까지 다 나. 알렉스 조조 홍콩 선수예요. 그러니까 5백 축구에 뭔지 알죠? 이게 3백을 하면서 올라갈 때 리시와의 알렉스 조조가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수비 두텁게 하면서 가운데 선수가 막아주고 나쁜 포메이션은 아니라 이거예요. FC 서울 같은 경우 링가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제 홈 경기를 끝으로 결발하겠다 하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링가드 선수 프로 애식이 있는 선수고 천성은 무조건 밀어주고 김진수 선수 없어서 배현서 선수 레프트 백이거든요. 이제 신예 선수를 하면 리스크가 크지만 야잔 이한도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리그가 중요한 게 ACL 2 다 미끄러지면 그거라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 전남 드래곤즈 플라이오프 진출 실패. 전남 진짜 한심하다. 전남 좋아하는데. 바스틸러스 평관 1만명. 포항이 진짜 인기팀 영일만 친구. 증축을 해야 돼요. 아니면 새 구장 지어야 돼. 어디에다 지을지 모르겠어. 포항은 좀 경기장 작아. 팬덤에 비해서. 그죠? 관전 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보시면 슈퍼리그 3연패 상하이 하이강입니다. 중국의 새로운 황제예요. 이제 광저우를 이제 모르는 분들은 광저우가 강한 팀이라고 보지만 광저우 이제 맛이 간 팀이고 이 기세를 ACL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김미동남은 1군 나오지 않을까 자기 목심이 그죠? FC 서울이 와 이게 심각해요. 중국전 7경기 무승이거든요. 공안증이 없는 거예요. 중국 클럽과 최근 7경기 2무 5패 앞서서 미친건데 7경기 동안 1승이 없어? 열세입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광자호 파산됐죠. 김진수 원정 명단이 제외됐습니다. 컨디션 조절차 상하이 원정에 동행하지 않아. 왜냐면 K리그 그런 거랑 떠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김진수도 올 시즌 많이 뛰어왔으니까 뭐 나이가 적은 선수도 아니고 다른 선수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김진수 선수가 원정의 명단, 배연서 이제 바토 사무엘이 이제 나오는 부분도 있고 광저우 다 망했죠. 근데 이제 상하이 하이강이 이제 중국리그 최강의 위치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ACL 매치데이 5 어떻게 보면 상하이 아이강 FC 서울의 프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파워축구